안녕하세요. 은경실장의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요, 주택이 많으신 다주택자분들이 양도세나 종부세를 피하려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많이 내시는데요. 주택의 규모나 그 기준시가에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주택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을 수도 있고요. 전혀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 규모와 가액 기준에 따라서 어떤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많은 혜택이 있고 어떤 주택은 혜택이 적고 어떤 주택은 혜택이 전혀 없는지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택에 나는 이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겠다. 이거는 내도 별 혜택이 없네 라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주주택 말고요. 다른 보유주택이 국민주택보다 규모가 작거나 기준시가가 6억 원이 이하일 경우가 있어요. 보통 소형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전용 면적이 25평 정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해서 아파트 평형대로는 한 30평대, 32평, 34평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시가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가 6억 이하일 경우, 이 주택일 경우에는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면 혜택이 가장 많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냐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를 카운트하잖아요.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 카운트하는 이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주택 말고 거주주택을 팔 때 거주조건을 2년 거주조건을 맞췄다면 9억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택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주택을 매매를 할 경우 보통 1세대 2주택, 3주택 이상은 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중과세도 배제받을 수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도 이 주택은 빠집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 주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연수에 따라서 장기 오래 보유할수록 공제되는 혜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이면서 6억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을 많이 권유해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면 혜택이 많겠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보유주택이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이긴 해요. 평형대로 30평대인데요. 기준시가가 6억 원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런 경우에 주택이 굉장히 많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이 주택 카운트할 때는 제외가 안 됩니다. 주택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도 안 됩니다. 아까 규모주택 이하나 6억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수, 비과세 주택수 카운트에도 제외되고 다주택자 중과세도 배제된다고 했지만 이 주택은 배제가 안 되고요.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혜택이 있어요? 혜택 하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유지하면 50%, 10년 이상 유지하면 70%. 양도차익이 많이 나는 것들은 이런 것도 받으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는 초과해요. 평형대는 커요. 40평대, 50평대. 하지만 기준시가가 6억 원이 안 될 경우가 있죠. 가격이 많이 안 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혜택이 많네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요. 4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형주택, 국민주택 규모이면서 6억 이하가 가장 혜택이 많고 그리고 두 번째 혜택 많은 게 평형대는 좀 크지만 국민주택을 초과하지만 기준시가가 낮은 주택도 혜택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게 이 주택이에요. 국민주택 규모도 초과해요.
40평, 50평대, 뭐 60평대, 그리고 기준시가도 6억이 초과해요. 이런 거 요새 많죠? 강남, 서초, 뭐 마포 이런 쪽에는 이런 주택들이 많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혜택이 많다, 혜택이 많다 하니까요. 이런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나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전화하신 고객님 계시거든요. 청담동에 진흥아파트 갖고 계신데 이거 주택임대사업자 내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몇 평형대세요? 50평형 큰 평수래요. 당연히 기준시가 6억 넘겠죠? 혜택 뭘 받을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어떡하세요?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무 임대기간 맞춰야 되고 상한선 5% 유지하셔야 돼요. 그 사이에 파시면 과태료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다행히 등록한 지 한 달이 안 돼서 그거를 취소를 하고 등록한 지 한 달 안 되면 취소 바로 되죠. 과태료 없이 하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등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큰 40평, 50평대 이렇게 사이즈가 크거나 기준시가가 6억이 초과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거 잘 생각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다는 점 아시고 등록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제가 4가지 케이스 말씀드렸는데요. 보유주택이 국민주택 이하일 경우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는지. 국민주택 이하 작은 평형대예요. 30평대 이하의 평형대인데 비싸던 싸던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임대료 5% 상한선을 유지해 주시고 구청이나 세무서 모두 등록을 했을 경우에 어떤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냐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줄 쳐놨죠. 보유기간 내내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 주택을 산 기간부터 임대주택 등록하기 전에 샀죠. 그 기간부터 팔 때까지 기간을 연수를 계산해서 8년 이상이면 50%, 10년이면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올해 8년도 70%로 확대 예정인데 현재는 8년에 50%, 10년에 70%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여기서 보유기간 전체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이 주택의 경우 다른 혜택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주택을 샀을 경우 매입 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올해까지 한시적인 얘기인데요. 그리고 임대료 5% 상한선 유지하고 구청이나 세무서 2건 모두 등록했을 경우 10년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습니다. 양도소득세 100% 안 낼 수 있어?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근데 여기서는 보유기간이라니 임대기간, 즉 등록 후 매매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게 아니고요. 농특세는 20% 과세됩니다. 따라서 내가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기준시가는 상관없이요. 3개월 이내 준공공임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100% 감면 10년 유지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보유주택이 국민주택 이하일 경우 기준시가 관계없다고 했어요. 2가지.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해서 8년 이상 유지하거나 매입 후 3개월 내에 등록해서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그럼 2가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어떤 혜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보유기간 내 양도 차익에 대한, 아니면 양도세 100% 감면, 임대기간 내 양도 차익에 대한. 하지만 여기서는 용도세 부과된다고 했죠? 자, 어떤 거가 큰지를 계산해 보시고 큰 쪽을 선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더 큰 거 아니야? 근데 양도세가 100% 크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70%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기간 내 양도 차익이기 때문에 이게 클 수도 있어요. 어떤 주택인 경우. 따라서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샀을 경우 빨리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면 그리고 18년 이상 10년까지 유지를 했을 경우 이 2가지 혜택 중에 선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장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빨리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보유주택이 국민주택 초과 큰 평수 그리고 기준시가도 6억 초과 금액도 높은 고가의 주택일 경우 임대주택을 등록했을 경우 혜택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뒤에서 드린다고 했는데 그 혜택이 뭐냐면요. 이럴 때는 이거는 큰 혜택이에요. 내가 2주택만 갖고 있어요. 1세대 1주택이에요. 고가의 주택, 사이즈가 큰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주 조건 2년을 충족을 해야 되죠. 파리 대책 이후에 산 주택일 경우. 근데 내가 여기서 거주할 여건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쪽 많아요. 세를 많이 주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전세나 월세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거주 조건이 안 맞춰졌을 경우, 이럴 때는 이 고가의 주택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4년, 임대기간이 4년이죠. 4년을 경과하면 조정 대상 지역에는 2년 거주가 돼야 비과세가 되잖아요. 물론 9억 이하에 대해서 이 요건 적용은 배제받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좀 어려우니까요. 내가 국민주택보다도 큰 주택이 있어요. 기준시가도 6억이 넘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 다른 혜택이 없대요. 하지만 등록하면 혜택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주택만 가지고 있을 경우, 이 주택 하나일 경우 다른 주택에 살고 있어요. 이 주택에 거주 2년을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 고가의 주택, 큰 규모의 고가의 주택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해서 세를 4년 정도 주고 나서 매매를 할 경우에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되는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9억 이상 분에 대해서는 물론 양도세를 내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래도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다는 거. 이것도 큰 혜택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택이 여러 채면 안 되시고요. 한 채일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 하나 3개만 짚어드릴게요. 많이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임대주택을 등록해도 양도주택은 임대주택 등록하지 않은 양도주택은요. 거주 2년 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아니잖아요. 작년 8월 이전에 구입한 거는 거주 조건이 아니라 보유 조건이잖아요. 그거는 주택이 하나일 경우예요. 하지만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하나의 주택을 거주주택, 하나의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 안 하고 다른 주택을 등록을 했으면 이 거주주택, 이 주택을 팔 경우에는 거주 2년을 충족을 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2일 전에 매입한 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의무 임대기간에 제가 과태료 안 내고 포괄 양도를 하면 과태료 면제된다고 설명드렸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과태료 면제되게 하면서 그 임대주택 파는 방법. 그런데 과태료만 면제되는 거예요. 혜택 받은 세제는 다시 추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2채라 요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냈고요. 이 주택은 거주를 2년 마쳤어요. 그리고 이 주택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나서 팔아도요. 이거를 싹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4년이든 8년이든 임대 의무기간을 못 맞추고 그냥 양도, 포괄 양도로 팔았습니다. 그럼 과태료는 안 나오지만 이 비과세 받은 혜택은 다시 도로 내셔야 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취등록세 혜택 받은 것도 다시 추징됩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데요. 임대주택이 2채예요. 그리고 거주주택이 1채예요. 자, 이럴 경우 거주 2년 맞췄어요. 비과세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 주택은 없는 거예요. 지금 매도했습니다. 비과세로. 그리고 첫 번째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의무기간 끝난 후 매매를 할 경우 2년 거주 조건을 맞춰야 얘도 비과세가 되세요. 아까 임대사업 등록하면 2년 거주 조건 맞춰주는 거라면서요. 그거는 이 주택만 있을 경우.
주택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럴 거는 거주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자, 이 거주 조건 맞춰서 2년 거주 조건 맞춰서 매매를 했어요. 그럼 주택이 하나밖에 안 남아요. 손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하나밖에 안 남아요. 이로 이 임대주택을 의무 임대 기간을 맞췄어요. 그러면 거주 조건 안 맞춰도 임대사업자 의무 기간을 맞추면 한 주택일 경우 거주한 걸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는 비과세 혜택 받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렇게 파셔야 합니다. 어떻게? 처음에 거주주택, 맞춤 거주주택, 2년 거주주택 먼저 팔고 비과세로, 그리고 임대주택 끝난 것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2년 사시고 비과세 혜택 받고 팔고, 나머지 하나 남았을 경우 이 주택은 거주 안 해도 거주 2년 한 걸로 본다. 임대 의무 기간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비과세를 팔고, 이러면 세금을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죠? 조금 어렵긴 했지만. 자, 오늘은요, 주택이 많으신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어떻게 내셔서 활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각각의 그 주택의 규모나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평형대가 몇 평형대, 요새 기준시가가 얼마 다 적으신 후에 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겠다. 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도 혜택이 없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임대사업자를 요령 있게 내시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은경실장의 부동산 이야기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